네, 안녕하세요. 서울 예스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양재우입니다. 지난번에는 어깨 질환의 다양함, 진단이 많죠. 다양한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진단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다양한 어깨 수술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슬라이드를 보시면 쇄골골절이에요. 쇄골도 몸통골절, 원위부골절, 위치마다 좀 다양하고, 쇄골골절이 언제 많이 생기느냐? 지금처럼 눈길, 빙판길에 넘어져서 많이 생기고 또 자전거 타면서 또는 요즘 킥보드 있죠. 그런 자전거라든가 킥보드에서도 넘어져서 많이 생깁니다. 이제 쇄골골절은 다음과 같이 몸통골절에 대해서는 저희가 CT를 꼭 확인합니다. 뼈 조각도 확인하고 어느 정도 비틀어졌는지 확인하고요. 다음 사진처럼 저 같은 경우에는 쇄골, 피부 주름에 따라서 이렇게 상처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름철에 속옷을 입더라도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드리고요. 밑에 그림처럼 골절 부위를 거의 선이 안 보일 정도로 잘 맞췄죠. 맞추고 금속판 고정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원위부 골절이라고 해서 가운데보다는 어깨 바깥쪽, 여기는 이제 인대도 있고 좀 복잡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골절은 똑같이 금속판 고정술을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상처는 저는 비슷하게 내고 약간 더 바깥쪽으로 상처가 생기는 것 같고요. 좀 다르죠. 금속판이 몸통 골절과는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원위부는 인대도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생겨진 금속판을 이용해서 인대 또한 크게 이상이 없게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많이 이제 다치시는 부분이 상완골의 근위골절입니다. 상완골 근위골 골절도 대부분 이제 넘어지시는데 빙판길, 눈길이 많은 것 같아요. 엑스레이에서 골절을 확인되면 CT를 찍어서 좀 더 자세히 확인을 하고 양상을 보고요. 상완골 근위부 골절에 대해서는 꼭 MRI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는 힘줄이 중요해요.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중요한데 이 힘줄이 골절과 함께 다치진 않았는지, 왜냐면은 수술 잘해도 어깨를 이제 못 올리고 못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상완골 골절에서는 힘줄을 확인하고, 또한 어떤 분들은 골절이 있는데 그 전에 힘줄 손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되지 않고 골절은 이쁘게 잘 맞췄습니다. 그림 이뻐요. 수술 잘 끝났습니다. 했는데 재활하는 과정에서 보니 어깨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정확하게 확인을 꼭 합니다. 그리고 근위골 골절에 대해서는 상처는 어깨 겨드랑이 위쪽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보시는 것처럼 금속판 다르죠. 뼈를 이렇게 잘 맞추고 나서 금속판 고정술을 합니다. 근데 수술은 이렇게 끝나고 수술하고 나서 재활 이런 거는 또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외상이 아닌 질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오십견, 회전근개, 충돌증후군, 석회성 건형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절경 수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은 어떻게 하고 상처는 어떻게 생기고 너무 질문이 많으셔요. 근데 이제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그림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이해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의 관절낭 유착입니다. 그림처럼 MRI로 관절낭 유착 정도를 확인하고요. 힘줄 상태는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내시경이죠. 관절에 하니까 관절경이라고도 하고요. 관절경으로 다음처럼 구멍을 이제 만듭니다. 이 구멍은 거의 한 7mm 정도, 5에서 7mm 아주 작습니다. 기구, 카메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시경에 들어가면 내시경 사진처럼 염증 부위를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뻘겋게 보이는 관절낭의 염증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염증을 다음처럼 보이는 이런 기구를 통해서 저희가 내시경으로 염증 제거를 다 해요. 염증 제거를 하고, 앞쪽에 보면 유착이라고 해서 이제 엄청 타이트하죠. 약간 유착돼서 이제 눌러붙어 있는 부위를 이런 기구를 통해서 다 늘려줍니다. 이게 이제 관절낭 유리술이 되죠. 그래서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관절낭의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타이트해진 관절을 좀 풀어줍니다. 풀어서 어깨가 좀 부드러워지게, 좀 널널해지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하기가 편하겠죠. 오십견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뼈가 이렇게 크게 자라 있는 분도 계시고 엑스레이는 괜찮지만 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밑에 회전근개를 누르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경우에 어깨를 쓰다 보면은 마모가 생기고 충돌 증상에 의해서 염증, 통증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사진은 어깨 충돌 증후군에 있어서 오십견 치료와 마찬가지로 내시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상처는 이렇게 생긴다. 별로 크지 않다. 그리고 힘줄이 보면 충돌 증후군 때문에 그림처럼 많이 벗겨져 있습니다. 왜냐? 어제 모형을 지원본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인대가 두꺼워져 있고 그러다 보면 좀 위치를 좀 바꿔야겠네요. 예, 앞쪽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고정되어 있고 아래쪽은 움직이는 부위죠.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힘줄이 벗겨지고 또는 찍히고 그런 과정이 생기겠죠. 뼈가 자라 있으면은 뼈가 밑으로 많이 처져 있겠고 그 사진이 제가 보시면은 여기 아래쪽 면이 힘줄이에요. 어깨 회전근 힘줄이 이렇게 벗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뼈가 자란 걸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골극입니다.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뼈가 자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구죠. 수술 기구를 통해서 이 뼈를 다듬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뼈가 자라 있으면 뼈도 다듬어 드리고 힘줄도 뭐 다림질 하듯이 다듬어 드린다 하는 과정을 이렇게 내시경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을 이용해서 뼈를 이제 밋밋하게 만들죠. 요거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뼈가 이제 다듬어지는 과정이고요. 좀 더 없애겠죠, 저거. 요 부분도 없애고 하면은 아래 사진 보시면 아까 전에 뒤로 잠깐만 가겠습니다. 엄청 지저분했죠. 밑은 이렇게 다 벗겨져 있고 위쪽은 뼈가 이렇게 자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깨끗하죠. 위쪽도 뼈가 없고 아래쪽도 힘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견봉 성형술 및 감압술이라고 합니다. 충돌 증후군에서 하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자라있는 뼈가 없어지고 MRI를 다시 찍어 보시면은 뭐 두꺼워진 인대들이 없죠. 뭐 요 약간은 이제 물 찬 거는 저희가 내시경 수술은 물을 넣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물 흔적은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시간 지나면서 다 흡수가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이제 석회죠. 환자분들 석회도 진단 많이 받으시죠. 어디에서는 뭐 석회를 깨야 된다. 어디서는 뭐 바늘로 찔러서 흡수를 한다. 뭐 그런 설명을 들으시는데 석회 원점에 대해서 내시경 치료를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좌측을 보시면 이렇게 석회가 많이 큽니다. 크고. 근데 이 부위가 염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증이 없으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굳이 건들 필요는 없겠죠. 왜냐? 그 부분이 아픈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MRI를 보시면 요 같은 환자분이신데요. 석회 주변에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요 부분이 다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휴화산으로 있다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에 이제 뭐 용암이 흐르고 하는 것처럼 주위에 염증이 이제 흘러 넘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청 이제 통증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막 응급실 찾는 분도 계시고 팔이 못 올려서 뭔가 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병원 빨리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석회를 내시경으로 없애는 시술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처는 앞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시경 상처는 비슷하고요. 보시면 이 부분이 회전근개의 힘줄입니다. 힘줄에 석회가 묻혀 있어요. 좀 빨갛게 보이죠? 이 부분이 다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석회를 어떻게 하냐? 눈에 안 보입니다. 엑스레이에서 MRI에서 보이지만 실제로 내시경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염증이 있는 부위를 확인하고 이 바늘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바늘처럼 보이는 기구를 갖고 찔러봐요. 그 부위를 타겟으로 찌르면은 아래에서 사진처럼 석회가 이제 흘러 넘쳐요. 왜냐? 얘네들이 이제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 안에서 이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톡 건들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드름 터지듯이 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이 석회를 다 긁어낸다기보다는 구멍을 내서 다음처럼 사진처럼 다 짜내는 겁니다. 짜내고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석회가 이제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뭐 흔적은 좀 남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찰흙 같은 것 또는 뭐 고무 뭐 장난감 같은 것들을 모래사장에 한번 굴려보면은 어떻게 돼요? 모래가루가 다 묻어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 제거는 못 합니다. 왜냐? 그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힘줄 손상을 많이 줘야 돼요. 근데 회전근개라는 어깨 힘줄에 묻혀 있는 석회를 최대한 손상되지 않고 살짝 구멍을 내서 짜내기 때문에
방금처럼 엑스레이에서 이렇게 흔적이 남는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뭐 석회 제거되지 않아서 뭐 문제된 거 아니냐,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명이 석회 제거 이런 것보다 관절경적 석회 감압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미세한 구멍에 의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 부분 이제 물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 그 부위가 많이 희석이 되고 석회가 녹아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석회성 건염은 감압술이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와순 파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뭐 군대에서 또는 운동하다가 이렇게 많이 다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탈구, 어깨 빠진다고 하죠. 환자분들이 뭐 어깨 빠졌다가 저절로 넣었다 하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아탈구가 맞는 것 같아요. 아탈구라고 하면은 그냥 완전 탈구가 아니고 살짝 뭐 앞으로 살짝 불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졌다가 들어갔는데 본인은 빠졌다가 넣었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표현하시게 되고, 다음 엑스레이가 좀 중요합니다. 어깨가 빠지면은 관절의 모양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정복된 사진이고요.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에 운동하다가 어깨가 빠졌는데 이 상태로 이제 저희 병원을 온 거죠.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맞춰드립니다. 뭐 저의 노하우로 이렇게 맞춰드리는데, 탈구된 어깨를 맞췄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 그림은 엑스레이 이뻐요. 엑스레이 보니까 이제 관절 맞아 들어갔네. 끝났네. 하지만 MRI를 꼭 찍습니다. 그 이유는 어깨 와순 파열 때문에 MRI를 봐야 됩니다. MRI를 보시면 어깨가 빠질 때는 대부분 전방으로 빠집니다. 모형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쪽이 앞쪽이죠. 이게 뒤쪽 날개뼈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어깨가 이제 움직이다가 요게 골두 기준이에요. 요 골두 어깨의 이 팔 부위가 앞으로 빠지는 거죠. 앞으로 빠지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에 좀 보일지 모르겠다. MRI에서 설명드릴 텐데, MRI에서 보이는 요 와순 앞쪽에 방지턱이 있어요. 어깨가 이제 빠지지 않고 모양을 잘 잡아주는 요 방지턱이 있는데, 요 방지턱이 찢어지면서 어깨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찢어진 채로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분명히 어깨는 이제 맞춰놨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잔통증도 있고 불안합니다. 빠질 것 같고. 그러면은 초기에 그런 어떻게든 해결을 해드리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MRI를 확인합니다. MRI를 봤을 때 이 친구는 와순이 찢어져서 밑으로 이렇게 딸려 내려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다시 원래대로 이제 회복시켜주는 거죠. 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 들어가면 이 부분이 찢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깨끗해야 되는데 뭔가 여기 핏기도 있고 여기가 찢어진 것처럼 다 보입니다. 이게 와순이에요. 어깨 와순이 찢어졌다, 파열됐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실로다가 이 와순을 다시 제자리에 이렇게 방지턱, 범프라고 하거든요. 범프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깨의 상완 골두가 요 관절 와에 대해서 이제 빠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와순 파열에 대해서는 관절경적 와순 파열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와순 파열 후에 이제 MRI로 어느 정도 잘 수술이 잘 되는지 확인을 꼭 하고, 또 보조기 착용이 필요합니다. 어깨 와순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처럼 이렇게 외전 보조기라고 해서 어깨 벌려주는 보조기를 한 4주 정도 해요. 4주 동안 그 꼬매는 부위가 꾸들꾸들해지게끔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재활을 시작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어깨에서 가장 꽃이라고 하시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MRI에서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은 MRI로 이제 사이즈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시상면이랑 이렇게 관절면을 다 확인을 하고 근육 정도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으로 아까 전 충돌 증후군 또는 오십견에 비해서는 내시경 상처가 더 있습니다. 추가로 한 2개 정도 더 생겨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내시경 상처가 생긴다 보시면 되고, 내시경으로 파열된 부위를 확인하고요. 그 부위를 어떻게 꼬밀지 이렇게 당겨도 보고 다 하고 이렇게 실타래를 엮어서 이중으로 보통 꼬매죠. 꼬매는데 이때 제가 나사를 박는다, 실을 엮기 위해서는 뿌리를 역할을 해주는 나사를 박는데 거의 뼈성분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수술을 한 환자분의 엑스레이와 MRI입니다. 환자분에 보면 엑스레이에서 보면은 나사를 제가 이렇게 삽입을 했는데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나사를 써서 실로 엮어서 꼬맨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수술 후에 MRI를 보시면 아까 전처럼 이렇게 크게 열려있던 부위가 봉합이 잘 된 케이스죠. 그리고 다음처럼 보조기를 쓰시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보조기도 어떤 걸 쓰는지, 얼마 쓰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요. 근데 이제
이런 보조기를 쓴다 꼭 알고 계시고, 요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어깨가 힘줄이 요 모형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힘줄이 보면 보통 찢어지면서 딸려가죠. 그러면 어깨를 벌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뒤쪽으로 볼게요. 뒤쪽이 더 잘 보이니까. 보시면 지금은 일자입니다. 일자인데 어깨 겨드랑이를 벌려주면 약간 주름이 생기면서 이 힘줄의 텐션이 줄어듭니다. 텐션이 준다는 것은 꼬매놓고 나서 힘을 많이 적게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후에는 저희가 겨드랑이를 벌려주는 외전 보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하고 평상시에 꼭 하시라 하는데, 환자분들이 보조기를 하는데 이 상태에서 팔꿈치 정도는 사용을 하셔도 돼요. 팔꿈치 정도는 써서 사용해야 되는데 어깨를 막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꼬매는 부위가 무리가 가겠죠.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 사진 보면 광범위 파열이에요. 회전근개도 이제 MRI에서 보시면 광범위 파열 또는 뭐 내시경으로 파열에 대해서 봉합이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MRI 보시면 힘줄이 거의 안 보여요. 네, 다 끊어져 있고, 그다음 뭐 극상건, 견갑, 하근건, 뭐 여러 힘줄 회전근개를 여러 힘줄들의 근육도 다 말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꼬매기 힘듭니다. 다음 사진도 같은 회전근개 파열인데 고령 환자인 경우에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저 환자분이신데 뭐 80세가 넘으신 것 같아요. 봤더니 뭐 완전 파열처럼 보이지만 꺼풀은 살짝 남아 있고, 그리고 근육도 좋으시고 사이즈도 작고 해서 내시경으로 이쁘게 꼬맸어요. 근데 환자분들이 이제 뭐 지방에 계시고 하다 보니 또 뭐 재활도 잘 안 된 것도 있고 보조기 착용도 조금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MRI를 수술 후에 다시 MRI를 찍었을 때는 뭐 엄청 잘 봉합이 잘 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봤더니 계속 불편하시다, 통증이 있다 해서 봤더니 재파열이 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연세가 있죠. 80세 이상이면 고령이시고, 우리가 뭐 옷으로 저는 이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설명을 드리는데, 옷이 낡아서 해졌습니다. 해져서 일단은 어떻게 그 낡아서 해진 옷을 둘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부위를 그냥 두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위가 더 연장이 되고 찢어짐도 더 커지고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옷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입어서 이제 이렇게 뭐 추위에 노출된 건 이런 걸 막는 건데 그 부분이 뻥 뚫려 있어.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일단은 꼬매죠. 꼬매는데 이런 옷들이 이제 낡아서 찢어진 것들은 일단은 꼬매다 보면 그 부분은 잘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변부가 다시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고 꼬맸던 부위가 다시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열 사이즈는 별로 안 커도 이런 부분을 내시경으로 다시 꼬매면 또 재파열 가능성이 높고 환자분들이 힘들어 하시겠죠. 그래서 고령 환자의 광범위 파열 또는 고령 환자에 있어서 재파열이 생긴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이제 통증 조절 정도 하시면서 정 통증 조절도 안 되고 또 어깨가 이제 힘줄 회전근개에서 이제 움직이죠. 뭐 거상 또는 여러 동작을 하는데 그런 동작들이 힘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 뭐 가성마비라고 해서 어깨를 이제 편하게 올려야 되는데 환자분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깨를 들죠. 팔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삼각근이라는 근육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역행성 인공관절 사진처럼 이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통증은 조금 좋아지시고 기능적으로도 확실히 어깨도 이제 한 거의 뭐 90도 이상 올라가면서 많이 좀 편해하시고요. 역행성 인공관절을 하고 나서는 다음 사진처럼 보조기를 똑같이 회전근개 봉합술처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인공관절이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보통 4주 하고요. 상처는 뭐 상완골두, 근위 상완골 관련된 뭐 수술처럼 상처는 겨드랑이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결론은 다양한 어깨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서 어떤 수술을 했는데 뭐 이런 게 잘 말 안 해요. 환자분들이 어깨 아파서 갔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이 정보가 다예요. 그러면은 골절이 아니고 질병인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도 워낙 다양하다 보니 말씀만 들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해드려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오면은 뭐 지인은 뭘 했는데 뭐 좋아졌던데 나는 왜 이런 수술을 해야 되냐? 그 지인이 뭘 했는지 저도 알 수 없고. 왜냐면은 뭐 워낙 다양하다 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 말씀은 어깨 질환에 있어서 뭐 수술을 상담을 받던 뭐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던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 본인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지 남 것 같고 내 것도 아닌데 남 것 같고 계속 생각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치료 받으려고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양한 질환이 있고 어깨에 다양한 수술이 있기 때문에 뭐 나한테 맞는 걸 찾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검사를 해서 내게 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나한테 맞지 않는 치료를 뭐 백날 해봤자 뭐 얻어 걸려 좋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 간단한 힘줄 염증이라든가 염좌, 뭐 간단한 것들에는 뭐 보존적인 치료가 맞고 그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 꼭 특히 이제 중년 이상 또는 스포츠 손상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전문의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스병원의 양재우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